오늘 수업에서는 단기적으로 특정 재화를 생산할 때 추가 투입되는 노동 단위에 따른 효과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시 경제학의 일부인 기업 이론에 관한 것입니다. 기업 이론에서 우리가 주목할 기업 행태로는 특정 시장에 속한 기업이 얼마만큼의 노동자를 고용하기를 원하는지와 그들 기업이 얼마만큼의 산출물을 생산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자사 생산물에 대해 청구하길 원하는 가격대는 어떨지에 관한 것입니다. 기업의 비용 및 가격 결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한계 수화 체감의 법칙이라는 개념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난감 트럭 공장의 단기 생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왼편에는 노동자로 대표되는 노동이 있습니다. 다음 열에 있는 도구로 대표되는 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측정하려는 것은 이 공장에서 장난감 트럭 생산의 노동 단위를 추가로 투입한 결과에 따른 장난감 트럭 산출물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난감 트럭의 총 생산물 또는 총 산출물을 기록할 것이며, 그리고 투입되는 매 노동 단위 대비 총 생산물의 변화인 한계 생산물도 기록합니다. 먼저 여기서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자본의 수량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즉, 우리 공장은 트럭 생산에 동원된 기술이나 도구의 수량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 하나 있고, 그 공장에 더 많은 노동자를 추가할 수 있지만, 공장을 더 짓거나 우리 공장에 투입할 장비를 더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습에서 유일한 변수는 노동입니다. 노동자 숫자입니다. 자, 3가지 공구 세트가 있는 공장에서 시작합시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단 1명뿐입니다. 만약 1명의 노동자가 이 공장에 합류하고 3가지 공구 세트가 있다면 우리는 1명의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비생산적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안에 장난감 트럭 1대를 제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 1명과 공구 3개를 갖춘 우리의 총 생산물은 장난감 트럭 1대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노동 단위의 한계 생산은 하나의 장난감 트럭입니다. 한계 생산물은 매번 추가 투입된 노동자에 따른 총 생산물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이제 노동량 칼럼을 살펴보고 추가 노동자를 투입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봅시다. 공장 주인이 직원 1명을 추가로 고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장난감 트럭 생산에 고용된 노동자는 2명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용 자본은 단 3개에 불과합니다. 생산 공정의 두 번째 노동자가 추가로 투입되고 3세트의 공구를 사용하면 생산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2명의 총 생산물은 노동자 1명의 총 생산물보다 트럭 2대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노동자로 인해 더 효율적인 공장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트럭 3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총 생산물은 트럭 3대가 나오고 한계 생산물은 2대를 생성합니다. 물론 한계 생산물은 추가 투입된 노동자로 인한 총 생산물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노동자 1명이 추가됨에 따라 총 생산물이 트럭 2대만큼 증가하여 2대의 한계 생산물을 생성합니다. 이제 공장 주인은 세 번째 노동자를 고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서는 세 번째 노동자를 고용할 예정이지만 거듭 밝히지만 단기적이라 자본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3명이 되면서 생산성은 더욱 증대됩니다. 이제 3명의 노동자가 협동하면 3대의 트럭이 아니라 6대의 트럭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본이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노동자는 자신의 도구로 일할 수 있고 모든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져 3대의 한계 생산물을 생성합니다. 지금까지는 추가 노동자의 효율성이 이전 노동자의 효율성을 능가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공장에 추가 노동 단위가 투입됨에 따라 기존 자본을 점점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공장에 네 번째 노동자를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 라운드에는 트럭 생산에 노동자 4명을 고용합시다. 거듭 밝히지만 단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의 수량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노동자는 가용한 작업 공구를 확보하는 사치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노동자는 생산 과정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그 기여의 정도가 세 번째, 두 번째 노동자 또는 첫 번째 노동자가 생산에 투입될 당시의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따라서 4명의 노동자가 있으면 총 생산은 계속 증가하지만 증가 속도는 체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노동자의 총 생산물은 6대 트럭에서 8대 트럭으로 간다고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대의 트럭입니다. 총 생산물은 계속 많아지고 있지만 한계 생산물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노동자는 생산 과정에 트럭 2대만 추가했을 뿐입니다. 이는 네 번째 노동자가 사용할 추가적인 공구가 없다는 사실로 설명됩니다. 자본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만 변하고 있습니다. 자, 공장주가 5번째 노동자를 고용하기로 했다면 어떨까요? 다음 라운드에서는 1명의 노동자를 추가해서 총 노동자 수를 5명으로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공구는 3개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총 생산은 다시 한 번 증가하겠지만 우리는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5번째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트럭 9대만 제작된다고 합시다. 5번째 노동자의 공으로 돌아갈 산출물은 현재 트럭 1대에 불과합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감소했습니다. 매번 추가되는 노동자의 공로로 돌릴 만한 트럭 생산 대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추가 노동자가 이용할 공구가 더는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총 생산물이 계속 증가하긴 하지만 한계 생산물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자, 만약 6번째 노동자를 고용한다면 자명하게 이 노동자들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없을 것입니다. 6번째 노동자는 생산 과정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6번째 노동자는 공장 현장에서 사용할 도구가 있는 다른 노동자 전체의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6번째 노동자는 사용할 도구가 없으며 실제로 총 생산물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6명이지만 총 생산물은 실제로 9대에서 8대까지 감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6번째 노동자의 공으로 돌릴 추가 산출량은 사실상 마이너스 1대의 트럭이라는 말입니다. 6번째 노동자로 인해 트럭의 총 생산물이 줄어듭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단지 생산의 걸림돌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6명의 노동자로 인해 추가적인 생산 확대로 이어질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가용 자본의 양이 단지 3개의 공구 세트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 표에서 정보를 취해서 숫자표와 그래프의 점으로 표시하면 어떨까요? 다음 페이지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한 일은 노동자를 추가한 것입니다. 노동자가 1명일 때 2명, 3명, 4명, 5명, 6명이 있을 때 추가 노동자를 투입할 때마다 노동에 따른 한계 생산물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1명의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트럭 1대 생산에만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 노동자가 기여한 산출물은 2대의 트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노동자가 투입되면서 우리는 한계 생산물이 2대에서 3대로 가는 것을 보았고 전체 생산물은 3대에서 6대로 증가했습니다. 자본은 현재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노동자가 더해지면서 총 산출물은 8대의 트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네 번째 노동자가 이 기업의 총 산출물에 추가 기여한 것은 트럭 단 2대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5번째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총 산출물은 9대의 트럭으로 증가했는데 5번째 노동자의 한계 생산물은 트럭 1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명의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총 생산물은 8대의 트럭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한계 생산물이 실제로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노동자가 6명이 되자 트럭 공장의 총 생산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한계 생산물 그래프에 해당 점을 표시하면 한계 생산물 곡선이 생깁니다. 바로 해봅시다. 이제 X축상에는 0에서 6명의 노동자까지의 노동량입니다. 세로축에는 매번 추가되는 노동자의 공으로 돌릴 수 있는 산출량, 다시 말해 제로부터 6명의 추가 노동자로 인한 한계 생산물입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1명일 때 한계 생산물은 하나였습니다. 노동자가 2명일 때 한계 생산물은 2대였습니다. 노동자가 3명일 때 한계 생산물은 3대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노동자의 경우 한계 생산물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자가 5명일 때는 한계 생산물이 1대로 줄었습니다. 노동자가 6명이 되자 한계 생산물은 실제로 마이너스 1대였습니다. 이들 점을 연결해서 얻게 되는 것은 단기적 상황에서 장난감 트럭 공장의 노동 대비 한계 생산물 곡선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장난감 공장에서 자본의 양은 고정된 채 투입된 추가 노동자의 공로로 돌릴 수 있는 산출물입니다. 이제 이 곡선에 대해 몇 가지 관찰을 해봅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노동자들이 처음 고용되었을 때
한계 생산물이 증가하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한계 수확이 체증하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0에서 3명의 노동자 사이에서 추가 고용된 각 노동자는 실제로 노동의 생산성이 체증하게 되며 이는 추가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앞서 고용된 노동자들을 웃도는 생산성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한계 수확이 체증하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입니다. 이 공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3가지 공구는 한두 명의 노동자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공장에서 자본 사용의 완전한 효율성을 실현하려면 3명의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3명 이상이 되면서 우리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감소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계 생산물 곡선의 이 구간은 한계 수확 체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한계 수확 체감은 장난감 트럭 공장의 노동자가 3명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왜 한계 수확이 체감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효율성 감소에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가용한 자본의 양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노동자가 3명을 초과하면 그들보다 앞서 고용된 생산적인 노동자의 걸림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6번째 노동자를 고용할 때까지 우리 공장의 총 산출물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나 증가율은 갈수록 감소합니다. 4번째와 5번째 노동자들은 공장의 생산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기여율은 갈수록 감소합니다. 가져다 쓸 자본이 충분치 않아서 6번째 노동자를 고용할 때쯤이면 그로 인해 실제로 이 공장의 다른 모든 노동자의 생산성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총 산출물은 장난감 트럭 9대에서 장난감 트럭 8대로 하락했습니다. 이 비디오 수업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노동이라는 가변 요소가 단기적으로 자본이라는 고정 요소에 덧붙여 언제 어떻게 투입되는가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변 요소에 따른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3번째 노동자까지는 한계 생산물이 증가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공장의 노동자가 3명 이상이 되면 한계 생산물이 감소했습니다. 한계 수확 체감의 법칙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본이 고정되어 있고 노동력이 가변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노동자들은 더 이상 이 재화의 생산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공장에 7번째와 8번째 혹은 9번째 노동자를 추가한다면 공장은 매우 붐비고 따라서 모든 노동자는 너무 비생산적이 되어 공장의 총 생산물이 감소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쩌면 공장이 너무 붐비게 되면 생산물이 0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누구든 효율적으로 기존 자본을 사용할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확 체감의 원칙은 말합니다. 노동량이 일정량을 넘어서게 되면 매번 추가된 노동자의 공으로 돌릴 산출물은 감소합니다. 단기적으로 기존 자본의 활용 면에서 효율성이 하락한 결과입니다. 기업이 수확 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에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자, 그 말은 더 많은 자본을 장기적으로 획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추후 비디오 수업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